형님, 니하오, 老师, 我叫李东锡. Today, 아니, 오늘은 홍콩의 변화, 일국 양제에서의 새로운 시대로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저는 홍콩에 가까운 변화의 여정, 그 중에서도 일국 양제의 원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7, 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되었습니다. 이때 일국 양제의 원칙이 시작되었으나 홍콩의 자율성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어, 음, 어, 홍콩 반환의 배경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언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984년 중국과 영국이 공동 선언이 이제 서명되었습니다. 이는 홍콩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합의였습니다. 또한 이때 선언에서 자본주의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50년간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가 약속되었습니다. 높은 자치권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으로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기본법에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홍콩의 미니 헌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어, 일국 양제의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좀 여기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약속은 반환 직후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이제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23조 입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의 국가 안보 기준을 홍콩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이런 게 이 PPT에 있는 게 다 있었는데 그냥 얘네가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50만 명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결국엔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권에 대한 균열은 점점 커져갔죠. 2007년 중국은 행정장관 보통선거를 시행을 해서 2017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우산 혁명과 민주화의 갈림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는데요. 결국에 이제 2014년에 우산 혁명으로 이게 폭발을 했어요. 이 시위는 행정장관 선거 후보를 중앙 정부가 사전에 심사하겠다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시민들은 무려 79일 동안 도심을 점거하며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진정한 보통 선거를 외쳤지만 결국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 시기 홍콩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었는데요. 2019년 홍콩 사회는 다시 한번 큰 경량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범죄인 송환법은 홍콩 시민이 중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냐면요. 이게 뭐 탈북을 했다 걸리잖아요. 그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은 이를 홍콩 사범의 독립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또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수백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홍콩 역사상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시위대는 5대 유고, 즉 법안철회, 경찰의 과잉 진압 조사, 체포자 석방, 보통 선거 실시, 행정장관 사임 등을 외쳤습니다. 이 시위는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으며 홍콩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아니구나. 홍콩의 국가보안법과 일국 양제의 실질적 붕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시위가 있다 했는데 이러한 시위의 여파로 중국 정부는 훨씬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분리독립,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금지하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중국 본토 정부의 권한권을 확대하고 홍콩 내 사법 독립을 사실상 악화시켰습니다. 같은 해 11월엔 민주파 입법회 의원들이 자격을 박탈당하며 정치의 다양성은 축소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일국 양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 통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선거가 무너졌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홍콩의 입법회의 의석을 이제 축소시켜 버렸고요. 후보자들에 대한 애국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 애국자 심사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의 공산당에 충성하면은 애국자가 된다라는 약간 이런 심사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였죠. 이로 인해 민주 진영의 정치적 활동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사실상 친중 인사들만이 공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홍콩 자유의 후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홍콩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일부 언론사는 폐쇄되거나 기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약화됐으며 많은 단체들이 해산되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점차 홍콩 특유의 문화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구 유출이 급증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만 명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일단 싹 보여드릴게요. 결국 일국 양제는 원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율성과 자유는 제한되었고 중국의 통제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홍콩의 정체성은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국제 질서의 균형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홍콩은 이제 더 이상 1997년의 홍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 자치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老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